자, 앞서 얘기했듯이 시민혁명이 지닌 한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다 부여해 준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혹은 여성들은 참정권,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으킨 차티스트 운동이 있고요. 여기 보세요. 또 여성들이 이제 투표권, 선거권을 달라라고 주장했던 여성 참정권 운동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 전에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요.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라고 외쳤던 또 대표적인 그런 운동가예요. 그런데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냐면요. 이제 국왕의 말도 참여했었던 그 경기에 참여했었던 한 경마 대회에서 갑자기 그 경마 경기 진행되던 도중에 갑자기 경마장에 들어와서 국왕의 말 앞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치이게 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운동가가 바로 에밀리 데이비슨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뛰어들기 직전에 이제 여성에게 투표권을이라고 외치면서 또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여성들의 어떤 참정권을 뭔가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시민혁명을 통해서도 여전히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참정권 확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누가? 노동자가. 이 명칭 정도는 알아둘게요. 그 다음에 또 여성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제도, 선거제도가 확립되게 되냐면요.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선거제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선거제도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우리는 보통선거제도라고 불러요. 이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같이 정리는 해볼게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선거제도가 바로 보통선거제도입니다. 이렇게 점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 대상들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지금과 같이 일정 나이에만 도달하면 우리 이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보통선거제도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확립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참정권 확대 운동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권이라는 거 같이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는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들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그런 평등권이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쉬는 시간 하나 없이 정말 거의 24시간 내내 일만 해요. 또는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굉장히 적게 받아요. 예를 들면 1시간에 1,000원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쫄쫄 굶고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상황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권리가 바로 사회권입니다. 이 사회권은요, 뭐냐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냐면요. 바로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불러요. 최소한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야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권리가 바로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의 대표적인 종류는 사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쾌적한 노동 환경에서 정말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권리라던가 아니면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또는 내가 이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일자리를 또 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권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권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과 관련해서 어떤 헌법에서 최초로 이 사회권, 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권이 있다라고 어떤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을 했냐면요.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했어요. 이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권을 규정한 부분 역시 자료 속 개념 속 코너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또 기억은 해줘야 돼요.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권이 적히게 되었다라는 거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권리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연대권입니다. 이 연대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요. 이런 세계대전을 막 겪으면서 이 많은 나라들에서 인권이 정말 무자비하게 침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또 흑인들도 여전히 백인과 차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그런 흑인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연대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어요. 즉 이게 지구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계속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대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데 이 연대권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연대권이라는 건요.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나만의 권리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는 연대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세계에서 각종 인종차별 또 어떤 국가, 뭐 진짜 국가 간의 빈부격차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나만의 권리 또는 내가 속한 국가, 내가 속한 공동체만의 권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많은 나라들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등장한 권리가 바로 연대권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등장한 권리가 연대권이다. 그래서 이 연대권과 관련해서요. 국제연합, 유엔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해서 이 세계 인권선언에 연대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실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 인권선언도요. 이따 자료 속 개념 속 코너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연대권의 주요 내용은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 이 많은 나라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의 권리 또는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그런 각종 재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재해,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원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연대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결권 이라는 또 연대권의 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자결권은 다른 집단, 다른 국가의 간섭 없이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국가와 관련된 어떤 결정,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자결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결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도 함부로 다른 나라를 간섭하지 않고 그 다른 나라의 권리, 어떤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 등을 존중해줘야 돼 라는 걸 또 의미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결권이라는 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지구촌 굉장히 환경 문제 심각하다라는 거 우리 환경 문제 관련 또 강의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전 세계 지구촌이 함께 겪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함께 연대해야 돼라는 걸 강조하는 권리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한 연대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카렐 바자크라는 사람이요. 이 학자가 인권 개념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정리를 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즉 시간순이에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권리들을 중점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보장받게 된 대표적인 권리가 뭐였죠? 자유권. 그렇죠? 자유권. 우리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자유권이 보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다 더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정권이 등장하게 된 것. 이 자유권과 참정권이 대표적인 1세대 인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 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 여기고 또 국가의 개입을 경계하고 최소화하는 권리가 주로 1세대 인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을 볼까요? 이 2세대 인권에 속한 대표적인 권리가요, 바로 사회권입니다. 즉, 이 사회권은 뭐였냐면요, 이 사회권은 국가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권리가 사회권이었죠. 즉, 이 2세대 인권은요, 우리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권리들을 우리는 주로 2세대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 3세대 인권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연대권이 되겠죠. 이 연대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만 살펴봤었다면 이제는 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떠올려야 된다라는 게 3세대 인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인권 개념이 점점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